근데 이게 반도체가 이렇게 막 뛰는 게 우리나라만 이래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래요. 사실 전 세계적입니다. 지금 반도체주 강세가 국내 시장의 특수성만은 아닌데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랠리,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이 다 들썩들썩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추세 안에서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가 그 강하게 올라탄 상승세에 어떻게 보면 고삐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방금 슈퍼사이클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반도체 슈퍼사이클, 반도체 호황과는 좀 다른 얘기인가요? 네,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일시적으로 수요가 증가해가지고 가격이 잠깐 오르는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이 가격과 출하량 그리고 기업 실적이 한 2, 3년 정도 쭉 이어지는 그런 국면을 말합니다. 요즘에 두쫀쿠 유행하잖아요. 네. 난리죠. 요건 이제 말 그대로 유행이고 이게 2년, 3년 갈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건데 그 두쫑쿠에 들어있는 피스타치오나 뭐 마시멜로가 이게 건강에 좋다 그러면 전 국민이 너도나도 사 먹으면서 자리를 잡게 되겠죠. 반도체 이 슈퍼사이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반도체 호황이 경기가 좋아진다거나 뭐 재고가 조정된다거나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이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는데 슈퍼사이클은 구조적 원인이 작용을 합니다. AI처럼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다거나 그래서 그 반도체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를 하게 되면 수요도 계속적으로 뒷받침되고 공급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런데 그 공급의 속도가 수요를 못 쫓아가다 보면 계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 이게 이제 핵심적인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를 둘러싼 판도 자체가 바뀌면 슈퍼사이클이라고 말씀하신 건데 네. 그럼 이쯤에서 모두가 궁금한 거 지금 요게 시기가 네. 슈퍼사이클입니까?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올라타야 될 것 아, 같은데. 그쵸. 바로 그럼요. 갑니까? 요거는 이제 이 여러 가지 판단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 분위기를 종합해 보면 AI를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 초기 단계로 분류하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럼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들여다보면 일단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AI의 필수적인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계속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해서 이 수요가 뒷받침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반도체 강세는 AI를 축으로 한 구조적인 변화로 인한 슈퍼사이클 진입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지난해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쭉 이어지는 건데요. 2016년에 우리가 한번 겪었다는 건데 저는 사실 기억도 안 나요. 그때 반도체 투자하신 분들 아주 수익을 크게 보신 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6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 반짝 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때 슈퍼사이클에 영향을 준 게 뭐였냐? 바로 스마트폰이었어요. 스마트폰 기술이 확 좋아지면서 보급도 급격하게 늘어났고요. 그러면서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폭발했죠. 그 결과 이제 수요를 이제 공급이 못 쫓아가다 보니까 가격이 급등했고요. 그런데 그 수요가 스마트폰이라는 이제 단일 제품 중심이었기 때문에 불과 한 2년 만에 이 슈퍼사이클은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때는 새드 엔딩이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2016년에서 10년 지났거든요. 2026년 지금의 슈퍼사이클은 좀 어떨까요? 네, 과거와 지금은 조금 아주 특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스마트폰 그 단일 제품의 중심이었고요. 현재 사이클은 AI 서버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AI 서버 한 대에는 과거 서버보다 메모리, 특히 앞서 말씀드린 그 HBM이라는 고성능 메모리가 한 4배에서 5배 정도 더 들어갑니다. 여기에 각종 큰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짓고 있어요. 앞으로 경쟁력은 AI다라는 생각에 이런 데이터 센터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는 거죠. 크게 보면 단순히 구형 서버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수준이 아니라 AI는 계속해서 이 어떤 서버의 증설이라든지 반도체를 공급할수록 더 똑똑해지고 연산력이 좋아지거든요. 그만큼 메모리 수요가 계속적으로 쌓이는 구조라서 이번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과거보다는 좀 더 길게 갈 것 같다라는 전망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이러잖아요. 네. 2016년이 지금 같은 슈퍼사이클이었다면 그때 상황을 한번 이렇게 비춰보면 뭐가 좀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때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때도 이제 급락하면서 이 투자의 쓴맛을 보신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2016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마트폰 고화질화 그리고 이 서버 메모리 수요 폭증으로 이제 시작이 됐다가 급락했습니다. 이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면서 재고가 쌓이다 보니까 2018년 급락을 하게 된 거죠. 이걸 보면 호황이 절정이다라고 해가지고 올라탔다가는 또 쓴맛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이쯤 되면 팔아야 될까 해서 전부 다 팔았다가는 나중에 더 큰 수익을 이제 놓치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재고 증가, 이게 메모리가 전 세계 시장에 얼마 정도 쌓이고 있는지, 얼마나 부족한지 이런 신호라든가 또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이 서버를 얼마나 늘리고 있나, 데이터 센터를 얼마나 더 짓고 있나, 이런 설비 투자 확대 움직임을 보면서 분할 매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부 팔고 일부는 쥐고 있고, 이런 전략이 좀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네. 요즘 커뮤니티에서 반도체 주식을 사서 장투한 인증글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18년간 반도체주에 장투를 해서 수익률이 377% 와. 인증을 이렇게 해줬는데 부럽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대단한 거예요. 부럽습니다. 18년을 견뎠다. 그러니까요. 장투. 아니 연예계도 전원 버핏이라고 해서 전원주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H사 주식을요 2만 원대. 이번은 금으로도 그러지 않았어요? 야 이거 정말 장투하신 거죠. 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린 다 알잖아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가지고 버틴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근데 소장님 역시 투자는 장투가 답인 거예요? 근데 반도체주가 그렇게 꼭 묵혀둬야 될 장기 투자가 답이냐라고 한다면 무조건 답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각오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식 투자는 시작을 해야 되는데 AI 슈퍼 사이클로 본다면 일단 반도체는 물론 이제 장기 투자 관점에서 매력적인 산업이고 유망한 종목인 건 맞습니다. 다만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사이클을 많이 타는 산업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2, 3년 단위로 크게 변동성이 나타난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작정 사고 묵혀두기보다는 일단 사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메모리 수요가 좀 늘고 있는지, 또 재고가 늘고 있는지, 또 기업들의 설비 증설이 이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접근하는 게 안전한 전략, 기본적인 전략이고 가장 필수적인 전략으로 볼 수 있고요. 지금은 상승 국면이다 보니까 이제 큰 수익을 본 사례들이 지금 뭐 인증 화면처럼 많이 나옵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자랑하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과거 2016년처럼 그런 사이클이 꺾이면서 급락했던 사례를 보면 그 가능성도 배제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